안녕하세요, 건프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부분을 아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저 같은 흙수저, 저는 MZ세대라고 미안하기에는 굉장히 미안한 나이인데, MZ세대, 젊은 세대라고 할 수도 없는데 부모님한테 지원받는 세대들 있죠. 캥거루족이라고 하죠. 그 캥거루족과 전통적인 흙수저에 돈에 대한 철학이 틀리더라. 그래서 이거는 기하급수적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레버러지가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간성의 법칙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선은 저희는 당연한 논리예요. 부자가 되려면은 종잣돈을 모아야죠. 돈이라는 건 뭐죠? 저희가 항상 버는 것보다 소비가 많으면은 돈을 모을 수가 없죠. 돈은 희한하게 돈이 마중물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 돈이라는 게 중력과 같아서 큰 돈은 더 큰 돈을 불러오는데, 돈이 없다 그러면 먼지처럼 날아가는 게 또 돈이 속성이 있어요. 근데 돈을 예를 들어서 소비를 한다고 치더라도, 소비라는 건 니즈형 소비가 있고 원치형 소비가 있습니다. 꼭 필요한 소비는 니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커피를 왜 마시죠? 커피는 기본적으로 카페인이 필요해서, 몸에서 카페인이나 각성이 필요해서 커피를 마시죠. 그 실제적인 카페인이나 그런 거는 커피보다는 보이차가 건강에도 좋고 지방 분해 효소가 있습니다. 근데 꼭 커피를 비싼 거를 마셔요. 스타벅스의 원가가 얼마죠? 저희 브랜드 가치가 엄청 크는 거죠. 커피의 원가는 몇백 원밖에 되지 않아요. 특히나 아프리카에서 눈물 적게 커피 원두를 생산하는 거 예전에 공정무역 뭐 그런 거에서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스타벅스라는 브랜드의 뒷면에서는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노역에 시달리는 아이들의 볼 수가 있습니다. 몇백 원을 벌기 위해서 몇백 원. 실제로 한 달 일해서 몇백 원을 벌죠.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소비에 대한 부분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내가 니즈형 소비인가 원치형 소비인가, 꼭 필요한 소비를 하시고, 원치형 소비는 아끼셔야지. 부자라는 거에 종잣돈이 모여야 종잣돈이 쌓이고 부자가 됐을 때 혹은 레버러지를 만들던가 투자를 하던가. 이거는 근데 제가 보니까 습이에요. 습관 그렇게 하죠. 돈을 항상 쓰는 것도 저는 희한하더라고요. 돈은 항상 제가 잘 버는데 저는 니즈형 소비만 하고 원치형 소비는 선물로는 그렇게 사줘요. 스타벅스. 근데 제가 마시는 커피는 일반적으로 작은 뭐 몇백 원짜리 커피 있죠. 예. 그리고 저는 커피를 종류를 가리지 않고 좋아하거든요. 뭐 맥슨 커피도 좋아하고 달달한 커피도 좋아하고 뭐 아메리카노도 좋아하고 편의점에 뭐 1,500원짜리 커피도 좋아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소비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첫 번째, 부자가 되는 첫 번째 스텝이다. 그것도 모르면서 처음에 부의 기본을 쌓는다? 그거는 좀 쉽지 않아요. 특히나 흙수저분들은 예를 들어서 좀 부자 집안에서 자라거나 부모님이 지원을 받는 분들은 이게 습성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영구적으로 지원이 될까요? 어느 정도 되면 지원이 끊기겠죠. 그 다음부터는 저희는 DNA 싸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20대까지는 부모님의 백그라운드에서 어느 정도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30대부터 그런다? 그거는 본인의 무능력이고, 그리고 30대, 40대부터는 본인의 DNA 싸움이에요. 그리고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권 대표님은 책을 너무 많이 본다고. 맞죠. 책을 많이 본 이유가 이런 뭐 유튜버 같은 경우도 뭐 지식 자랑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저는 박성수 회장을 좋아하거든요.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이 2조, 3조, 10조 기업을 읽었습니다. 근데 조그만 이 2평짜리 보세 옷가게부터 시작했던 일화가 있어요. 물론 이런 대기업들을 꿈꾼다는 그런 건 아니에요. 이 회사가 독서 경영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하거든요. 책을 읽은 만큼 선택에 대한 실수가 없고, 내 스스로나 메타인지라고 하죠. 다른 사람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눈이 생깁니다. 한번 본질을 보실까요? 돈이 어디서 오죠? 내 노력과 내 투입단 인풋의 결과예요. 어디에서 돈이 오긴 올 거예요. 그 근본이 어디냐? 그 통찰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은 어디서 돈이 오느냐? 그런 본질을 통찰하는 눈. 책을 많이 보면 볼수록 통찰하는 통찰력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해안이라고 하죠. 그리고 예지력이 늘어나는데, 그 책을 통해서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용어 중에서 시간을 나의 지식화나 자산화나 브랜드화, 인맥화, 그런 얘기를 좋아했거든요. 어차피 시간은
크로노스적인 부분이나 카이로스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근데 카이로스는 내가 어떤 의지를 개입하는, 선택하는 시간이에요. 누군가의 약속을 갖는 시간이라던가 어떤 노력을 하는 시간은 카이로스적인 시간이에요. 일반적인 크로노스 시간보다 카이로스 시간이 많아야 인생은 성공한다고 하는데, 이 카이로스적인 시간을 나 건프로라는 사람이 이름의 브랜드 가치 혹은 제가 좋아하는 용어 중에 시간을 지식화, 자산화, 인맥화, 브랜드화, 그거에 쏟아부어라. 크로노스적인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적인 의지가 개입된 시간인데, 그 개입된 시간을 지식화, 자산화, 인맥화, 브랜드화 시켜라. 그런 부분에서 내 시간을 지식으로 바꾸던가, 시간을 나의 자산으로 바꾸던가, 시간을 나한테 좋은 사람이 있는 좋은 운으로 바꾸는 인맥화를 시키던가, 시간을 내 브랜드화 시켜라. 여기서 제가 시간을 지식화하고, 어렸을 때는 책을 많이 봤어요. 시간을 지식화했죠. 그리고 제가 20대부터 영업을 했으니까 제 한쪽에 핸드폰은 10,000명, 한쪽에 핸드폰은 20,000명. 그래서 인맥화, 좋은 사람을 꿰뚫어 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자산화하려고 노력했죠. 지식 자산도 자산이고 인맥 자산도 자산입니다. 근데 가장 큰 게 브랜드화 시키는 거더라고요. 가장 큰 게. 건프로라는 사람을 브랜드화 시키는 거. 건프로라는 사람을 브랜드화 시키는데, 내가 만나는 사람이 그거에 일조를 하는 사람이냐? 그런 거를 1분 1초도 아껴가면서 한번 돌이켜 보세요. 특히나 여기 계신 프로님들이 훅수저라면은 더 이상 훅수저, 재벌들이랑 어울려서 좋을 게 뭐가 있을까요? 그분들의 돈이 여러분들의 주머니 돈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그분들이랑 거래를 하고 공정한 거래를 했을 때 협상이 되는 거지, 세상은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그게 주는 게 있어야 받는 게 있는 거지, 그분들이 재벌이라고 다리 건너면 재벌들을 모를까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나의 브랜드와 자산화, 인맥화, 지식화에 대한 부분이 전혀 유용하지 않다 그러면은 그분의 인맥은 큰 인맥적인 부분을 잘 비행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걸 좀 아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까지 건프로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건프로였습니다.